안녕하세요. 화재 안전을 알려주는 MC 신혜진입니다. 보험 사기 1부에 이어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최기욱 연구원님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온 최기욱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부에서는 홍삼창고 방화 사건에 대해 다뤘는데요. 연구원님, 2부에서는 무슨 사건을 다루게 되나요? 네, 바로 안마실소 방화 사건인데요. 2020년 2월 17일 새벽 3시경에 경북 구미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체 안마실소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꽤 규모가 큰 시술소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 화재 발생 당일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께서 펑하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보니 건물 창문이 깨지면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험금을 노린 방화 사건임을 의심하게 됐나요? 이 신고자가 이 화재 발생 6일 전에 어떤 남성이 인근 안마실소 사장이라며 현금 2만 원을 주고 등유 20리터를 구매해 갔다는 설명이 단초가 됐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안마시설소 사장이 등유를 구입해 갔다니 너무 허술한데요? 그 의심이 가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 안마실소는 기름 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영업장이었어요. 기름 보일러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설명을 다 들으시면 이 진행자님께서 하신 지적이 날카로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보험회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안마실소 실제 운영자인 황 모 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여자친구를 보험 계약자로 해서 4억 5천만 원의 화재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 안마실소는 화재 발생 건물의 임차에 있었는데요. 이 건물의 건물주는 화재가 발생되기 전까지 총 6개월 동안 안마실소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도 체납되는 상황에서 화재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도 낼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보험료만 정상적으로 납입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의심을 샀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다니 너무 허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마실소는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영업장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전까지 영업을 했다는 이 운영자의 설명과는 달리 기름 보일러의 연료통에는 등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주유소에서 산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영업 또한 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등유를 구입했는데 연료통에 연료가 없다니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 안마실소의 복도, 계단, 방 등 총 3개소 이상에서 독립적인 발화 지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화재 조사 측면에서 2개소 이상에서 화재가 독립적으로 발생된 흔적은 명확한 방화의 증거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불이라면 발화 지점은 한 군데인 게 이치에 맞겠죠. 뭔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명확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 진행자님께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날카로워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예리합니다. 그 탐정도 이제 조만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화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의류 등의 가연물, 그러니까 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흔적을 트레일러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안마실소의 각 층 방으로 연결된 복도, 통로 바닥에 그런 이불, 수건 등이 길게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불에 탄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이불에서 인화성 액체의 성분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방화의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정황들로 방화의 증거를 알아낼 수 있었군요. 그런데 연구원님, 방화범은 누구였나요? 안마시설소 사장? 혹은 안마시설소 사장의 애인? 누구였나요? 네, 그 보험회사에 따르면 이 현장은 영업이 되지 않는 안마실소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의심이 되었는데요. 화재 발생 당시 이 보험 계약자와 그다음에 피보험자의 알리바이가 명확했기 때문에 방화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경찰의 끈질긴 조사 끝에 이 운영자가 안마실소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을 사주해서 방화를 계획했다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면 이 사건은 보험 사기 처벌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 안마실소 운영자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으신 후에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범죄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보험금 불법 수령을 목적으로 한 방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일부러 불을 질러 발생한 화재, 즉 방화를 통한 보험 사기에 대해 1, 2부로 사건을 나눠 알아봤습니다. 방화는 불을 지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도 엄청난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1, 2부를 진행하면서 방화 보험 사기에 대해 저 또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주위에서 방화 사기를 벌인다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통해 보험사기를 제보하셔도 되고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그리고 각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서 순간 어긋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려는 의도로 방화를 저지르는 행위 또는 여러 지능범죄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을 하고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그 비용을 사회 구성원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고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는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경제제도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선량한 절대 다수의 계약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보험 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네, 연구원님의 알기 쉬운 설명 덕분에 방화를 통한 불법 보험금 수령이라는 어려운 주제가 잘 이해됐습니다. 보험 사기는 사회에 근절돼야 할 사회 악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걸 아셔야지 인싸가 되실 수 있어요. 저와 같이 노래를 불러보실까요? 우리 사랑은 불장난. 한번 해보세요.